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독일 명문 클럽 바이에른 뮌헨에서 잉글랜드 수비수 에릭 다이어 그리고 네덜란드 대표 수비수 마테이스 더 리흐트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린 대한민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이 유럽 현지 언론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명문 클럽 인터밀란의 관심 보도에 이어 스페인 명문 클럽 레알 마드리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이적설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 믿을 만한 소식인지 현지 언론 보도 원문 살펴보고 실제 상황에 대해 팩트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태국과의 원정 경기가 열리는 오늘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적설이 있습니다. 스포츠 조선에서 충격 수합딜 주장 김민재 뮌헨 떠나 레알로 이적 수비수 영입 위한 거래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이 보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유럽 언론 보도를 인용한 국내 매체의 외신 인용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정말 많은 조회수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의 내용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국내 매체들이 인용 보도한 이 피차헤스닷컴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스페인의 이적 전문 매체 피차헤스넷과는 다른 매체고요. 이 로고를 보시면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유력 이적 전문 매체 풋 메르카토의 스페인판 버전입니다. 스페인 축구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제 피차헤스닷컴이 풋 메르카토의 산하 매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풋 메르카토 같은 경우도 루머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자체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바페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합의를 올해 들어 가장 먼저 보도하기도 했고 또 산티 아우나 기자 같은 경우에는 풋 메르카토 안에서 공신력이 좀 높은 편인 기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가십도 소개하고 운영 자체가 이적 시장 뉴스를 다루는데 1년 내내 흥미로운 뉴스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이 낮은 그냥 일반적인 소문 약간은 가짜 뉴스성의 좀 의도를 가진 거짓 루머까지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완전한 가짜 뉴스 그러니까 아예 없는 뉴스를 가공하는 정도까지 매체의 공신력이 낮은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피차헤스닷컴의 보도 내용을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알폰소 데이비스 영입권에 대한 복수를 위해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를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에른 뮌헨의 레프트백인 알폰소 데이비스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의 핵심 선수를 데려가니까 우리도 너희의 핵심 선수를 데려가겠다라는 바이에른 뮌헨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레알 마드리드가 바로 내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 알폰소 데이비스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죠. 캐나다 대표 레프트백인 이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여름 레알 마드리드 영입 주요 타겟입니다. 이게 이제 올 시즌이 끝나는 대로 영입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결국엔 자유계약 선수가 아니니까 저렴한 이적료로 데려가겠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바이에른 뮌헨의 재계약 제안을 수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내년 여름에 공짜로 내보내지 않으려면 조금은 불리한 이적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항하기 위해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수비수인 안토니오 리디거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인데요. 사실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데이비드 알라바 선수가 계약 만료로 인해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료 없이 떠났던 사례가 있어요. 심지어 이제 알라바 같은 경우는 한창 전성기의 나이였는데 지금 이 알폰소 데이비스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최근에 또 유럽의 핵심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자유계약으로 이제 계약 만료 후에 계약금, 이적료 쪽으로 팀들이 얻게 되는 수익을 본인이 수령하면서 고액 연봉으로 이적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데이비스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유력해지자 바이에른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알폰소 데이비스를 노리고 있는 것은 이미 공신력 있는 많은 유력한 매체들에서 알리고 있고 보도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브리치오 로마노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해서 알폰소 데이비스 영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가 분명히 데이비스의 영입을 원하고 있는데 다만 바이에른 뮌헨이 설정한 6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급할 계획은 없다. 이보다 더 낮은 계약으로 데려오겠다. 이제 이적료는 낮출 것이고 또 개인 합의는 끝났다고 하니까 알폰소 데이비스의 개인 조건, 연봉 등은 이미 어느 정도 꽤나 보장했다는 건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어떻게 협상에 임하고 있느냐? 이적료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약 올 여름에 이적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여름에 공짜로 데려올 수도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을 수 있다. 약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레알 마드리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인데 그래도 올 여름에 데려오는 것이 퍼스트 초이스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을 그런 식으로 설득해서 너네 공짜로 잃는 것보다 어느 정도 받고 데려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요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피차이스의 보도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데페사 센트럴의 보도를 인용한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즉 알폰소 데이비스에 대한 상황은 피차이스닷컴이 보도한 내용이지만 그에 이어서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 바이에른이 복수를 꿈꾸고 있다는 내용의 원출처는 데펜사 센트랄이라는 또 다른 스페인 매체인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 라인을 보강하기 위해 안토니오 류디거, 독일 대표 베테랑 선수인 이 류디거가 마드리드를 떠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는 것인데, 일단 류디거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예요. 에데르 밀리탕 브라질 대표 수비수고 데이비드 알라바 바로 오스트리아 대표 수비수로서 현재 라모스가 떠난 이후 레알 마드리드 수비의 리더를 맡고 있는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나란히 부상을 당하면서 현재 레알 마드리드 수비 라인의 확고한 주전이 된 게 류디거이고 현재 라리가 최고의 수비수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에 영입이 됐을 때는 알라바와 밀리탕이 주전으로 뛰면서 류디거가 어떻게 보면 레프트백과 센터백을 오가면서 조금은 로테이션 자원에 가깝게 뛰는, 그러면서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밀리탕과 알라바의 부상으로 인해 류디거의 존재감이 더욱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바이에른 뮌헨은 만약 데이비스가 떠난다면 그 자리도 커버할 수 있고 또 왼쪽 센터백이 가능한 류디거를 데려오겠다. 게다가 독일 대표 출신 선수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데려오기엔 딱 좋은 선수잖아요. 그 류디거를 데려오기 위해서 레알 마드리드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한국인 수비수 김민재를 거래에 포함할 수 있다. 즉 레알 마드리드에 김민재를 주면서 류디거를 데려오겠다. 이런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다만 피차에스는 레알 마드리드가 김민재를 원하지 않는다. 레알 마드리드는 더 어린 센터백을 영입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이것은 바이에른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초두에 보신 국내 매체의 인용보도 레알 마드리드와 김민재 선수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의 역제안일 뿐이지 레알 마드리드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 관심이 없다.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피차이스닷컴이 인용한 이 데펜사 센트럴은 어떤 매체냐? 레알 마드리드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매체인데요. 20만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계정이기도 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의 독점 소식도 보도하면서 점차 규모를 키우고 있는 곳인데, 이곳의 공신력은 역시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곳은 아니다. 즉 뜬 소문이나 가벼운 제안 정도, 가벼운 논의 정도, 구상 정도의 얘기도 듣게 되면 그냥 바로 기사를 쓰는 것이죠. 왜냐? 이곳들은 공신력이 높은 큰 규모의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화제성을 모으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또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떠도는 이야기도 이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데페사 센트럴의 원문 보도를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류디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데이비스 영입권과 얹혀서 협상을 진행할 때 류디거를 우리가 데려오고 김민재 선수를 내가 데려가는 게 어떠냐, 데이비스와 김민재를 함께 데려가면서 우리에게 류디거를 달라, 이런 식의 이제 추진을 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류디거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계약이 2년이나 남았습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계약상으로는, 협상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매우 유리한 상황이죠. 계약 만료 1년이 남은 데이비스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밀리탕이 십자인대 부상, 알라바까지도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두 명의 핵심 센터백이 큰 부상을 당한 시점에 류디거를 내주는 것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선호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류디거를 유지한 채 젊은 수비수를 영입하려는 게 레알 마드리드의 계획인데, 류디거를 내주면서 어린 선수를 데려온다면 밀리탕이나 알라바의 부상 복귀 이후 컨디션이라든지 부상 재발의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류디거는 절대 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이에른 뮌헨이 원하고 있고 또 이 과정 속에서 김민재 선수를 제시한다면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도 꽤 야심차게 투자한 김민재 선수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후보로 밀린 선수를 정리하는 이런 게 아니라 류디거를 더 원하기 때문에, 왜냐 류디거가 왼쪽 풀백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비스를 주는 상황, 데이비스를 줘야 하는 상태에서 류디거를 데려와서 이 자리를 보강하는 게 류디거, 더리흐트, 우파메카노의 다이어 요 정도로 구성할 수 있다. 스타니시치도 이제 임대해서 돌아올 거니까 여기서 또 레알 마드리드가 수락할 수 있는, 류디거를 내주면서 수락할 수 있는 대안이 김민재밖에 없지 않겠느냐.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자존심 상할 부분이 아닌 게, 더리흐트나 우파메카노 혹은 뭐 다이어, 말도 안 되는 옵션이겠지만 이런 선수들은 레알 마드리드가 원할 리가 없는 선수다.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도 나폴리에서 활약하던 김민재 선수를 지켜봤고 뭐 구체적인 정식 오퍼는 아니었지만 관심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을 택하기 전에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 지켜봐 왔고, 이 선수가 아시아 마케팅도 가능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류디거를 내주는 상황에서 가장 바이에른 뮌헨 선수 중에서 선호할 수 있는 옵션은 김민재 선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류디거는 계약이 2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이적료를 받으면서 내줄 생각은 없고, 김민재 선수 플러스 혹은 뭐 이적료 이런 정도가 된다면, 혹은 김민재 선수 플러스 데이비스, 오히려 이제 데이비스의 이적료가 좀 성에 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류디거를 그럼 줘라, 김민재 선수를 줄 테니까 데이비스에 대한 이적료를
이익률을 좀 높여주면서 좀 윈윈 거래를 하자,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 강화를 위해 이미 자체적인 계획이 있다. 레니 요로, 프랑스의 유망 수비수가 가장 첫 번째 옵션으로 꼽히고 있고, 그 외에 언급되고 있는 다른 어린 유럽 내에 검증된 포텐을 확인한 어린 수비수들이 이제 리스트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이제 데려오는 것은 레알 마드리드가 선호하는 일은 아니지만 또 구단 간의 관계가 너무 악화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알라바를 무료 이적으로 데려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리디거를 내주면서 김민재 선수를 데려오고 데이비스를 데려오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게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쿠팡 플레이에서 공식 발표를 했다시피 바이에른 뮌헨이 아우디와 더불어 한국 투어를 오는 것이 확정이 됐고, 이 맞상대는 토트넘 허스퍼가 될 것이 발표만 남은 단계잖아요. 이 경기가 8월 2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없이 바이에른 뮌헨이 한국에 오게 될까? 물론 뭐 김민재 선수 없이도 해리 케인도 있고 케인과 손흥민 선수의 맞대결을 한국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생각보다는 이제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쿠팡 플레이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라리가 경기 중계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 가는 것은 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현주 선수가 비스바덴에서 뛰고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 1군 팀으로 와서 뭐 한국 투어를 함께하는 옵션도 뭐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수 현황을 보시면 수비 라인 중에 리디거 선수가 부상 없이 올 시즌 라리가에서 25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190cm의 장신인데 힘까지 갖고 있고 공격 전개 기술까지 갖고 있는 선수고요. 알라바가 이제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올 시즌 라리가 14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는데 수비 라인 중에는 뭐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이 바로 리디거 알라바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수비 라인 구성을 보시면 센터백 포지션에 알라바와 밀리탕이 부상 중인 가운데 나초 페르난데스와 리디거가 거의 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끝이면 또 계약이 만료되고 34세예요. 이제는 거의 이제 은퇴 수준을 밟아야 하고 더 이상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급으로 뛰기는 어려운 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팀의 주장으로서, 팀의 프랜차이즈로서의 상징성이 있지만 이 선수가 풀백과 센터백이 모두 가능한 멀티 로테이션 자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센터백 자리만 놓고 본다면 중요 경기에 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보강, 센터백 보강이 올 여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리디거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나초 문제 때문에라도 최소한 한두 명의 센터백 영입이 필요한 게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인데, 리디거를 만약에 바이에른이 원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또 유망주도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푼 메르카토가 보도한 것뿐 아니라 이미 많은 프랑스 매체가 얘기하듯이 레니 요로 선수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원하는 센터백인데 19살의 어린 선수거든요. 이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음바페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하면서 요로의 영입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음바페가 사실 음단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유가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선수 영입 과정에 굉장히 많은 발언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로가 음바페와 함께 레알 마드리드로 오게 되는 것은 조금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재 릴의 주전 수비수로 뛰고 있는 요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음바페가 오고 나서 1년 뒤에 레알로 올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더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밀리탕과 알라바가 부상 복귀 이후에 어떤 컨디션인지도 아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영입을 위한 움직임의 변수가 될 수 있고, 정말로 이제 데이비스를 데려오는 과정 속에 바이에른 뮌헨이 리디거 김민재 트레이드를 강하게 원한다. 그렇다면 사실은 뭐 말씀드린 대로 요로는 미래를 위한 자원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갈 가능성도 완전히 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현실성을 놓고 보자면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바페가 아직 공식적으로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최근 프랑스 대표팀에서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표팀의 동료인 추아메니,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인 추아메니가 앞으로 좀 더 스페인에서 많이 음바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음바페는 나를 스페인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바르셀로나와 챔스 8강도 맞붙고 4강에 올라가면 아틀레티코와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레알 소시에다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까지 하필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라리가 팀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농담을 하긴 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뭐 사실 지금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발표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바페 선수가 음단장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자신이 함께 뛰고 싶은 선수를 구단에 열심히 추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레알 마드리드로 간 이후에 파리에서 가장 아끼는 선수로 유명한 이강인 선수를 또 추천해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강인 음바페가 다시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한편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차 이 이적설이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인터밀란 임대 가능성 보도 이후 확산되고 있는데요. 많은 매체들의 언급 속에서 이탈리아의 이적시장 전문기자 파브리초 로마노 역시 독점 취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함께 더리흐트 다이어 조합의 주전 경기에서 밀린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올여름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취재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커트 오프사이드를 통해 독점적으로 기고한 칼럼에 따르면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올여름
올여름의 거취를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는 최근의 보도들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감독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바이에른 뮌헨이 새로운 감독을 결정하지 않았고 그 새로운 감독과 논의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은 센터백 운영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모두 새 감독이 결정된 이후에 논의를 할 것이고 일단 구단 차원에서는 김민재 선수에게도 만족을 하고 김민재의 헌신에 만족하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전력에서 제외한다면 이적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더리우트, 김민재, 우파메카노 모두 남을 수 있다. 다이어까지 이 4명의 센터백은 결국 구성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타니시치가 임대해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센터백과 풀백을 모두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풀백 자원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들이 모두 남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독일의 대중지 빌트가 스포르트 빌트 유료판 기사는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의 후임 감독 1순위로 원하는 것은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 감독이지만 알론소 감독 같은 경우에 리버풀에 관심도 받고 있고 레버쿠젠에 남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역시 알론소를 데려오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2순위로 설정한 로베르토 데체르비 브라이튼 감독과 이미 접촉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빌트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의 새로운 디렉터 막스 에벨이 직접 데체르비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당신에게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알렸고 데체르비 감독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데체르비 감독이 브라이튼과 2026년 여름까지 계약되어 있긴 하지만 영국의 정론지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1,400만 유로의 위약금 조항,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에 데체르비 감독만 설득하면 이 정도 금액은 데체르비를 원하는 팀들이 충분히 낼 수 있고 바이에른 뮌헨도 낼 수 있는 금액인데요. 다만 바이에른 뮌헨이 데체르비를 선임하기 위hen 경쟁이 필요하다. 알론소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여러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맨유, 리버풀, 첼시까지도 데체르비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체르비를 정말 데려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데체르비가 정말 바이에른으로 온다면 브라이튼에서 선수단을 운영했던 전술적인 기조를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를 굉장히 선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체르비가 바이에른의 새 감독이 된다면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데체르비가 빅클럽 경험이 없고 독일어를 구사하지 못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알론소에 이은 2순위가 데체르비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 A매치 경기 치르고 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경기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3월 31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는 도르트문트와 데어 클라시커가 있고 4월 10일 새벽 4시, 4월 18일 새벽 4시에는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중요한 경기인 아스널과 챔피언스리그 8강 1, 2차전이 열리게 됩니다. 속도감 있는 공격수들을 갖춘 팀들, 강팀들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는데요. 과연 김민재 선수가 더리우트 다이어와의 조전 경쟁에서 이 빅매치에서는 이겨내고 출전해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올 여름에 거치는 어떻게 될지, 김민재 선수와 관련된 소식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모든 소식들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영상, 최신 팩트체크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